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와 이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천단양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이보환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67년생인데 요즘 나이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67년생입니다. 67년생. 네. 네. 양띠입니다, 양띠. 그럼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여기 제천하고도 가까운데요. 충북 단양군 매포 성동리 613번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디서 다녔었어요? 학교는 이제 매포에서 매포초등학교, 매포중학교를 졸업하고요. 제가 고등학교는 청주서 다녔습니다. 충북고등학교라고. 그리고 그 대학은 충남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여기 사회생활 하면서 세명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94년부터 지역 언론에 종사를 했고요. 2018년까지 한 25년 정도 지역 언론의 기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특이한 일, 기억에 남는 일, 뭐, 많이 있죠. 이제,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천안에서 했는데, 당시에 시내버스가 전복이 되면서, 제 기억에 한 열 몇 분 정도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주 새롭게 남아 있고요. 또, 뭐 보람 있는 일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기억나는 게, 어느 한 지역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식당을 하시는 분이 몇 달 정도 일하는 공사 현장에 밥을 해줬는데, 돈을 떼인 거예요. 밥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공사 현장에 뭐 하청에 하청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300만 원 정도 그 밥값을 떼어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행정기관하고 뭐 경찰서도 그렇고 같이 잘 협조해서 그분 떼였던 밥값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많죠. 많은데 이제 충북 단양이 경북, 영주 등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소백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8, 9년쯤 되려나? 소백산 그 명칭을 두고서 경북 영주시에서 기존의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칭을 한다는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례가 통과가 됐고, 당시로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소백산면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특정한 산이나 강이 일개 지역의 행정기관, 행정기구 이름으로 될 수 있느냐? 내가 볼 땐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특수한 관계를 생각하면 점유를 해서는 안 된다. 독점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차례 기사를 썼고, 나중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소백산 면이라는 곳은 없고요. 또 이게 이제 하나의 전례가 돼서 지리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고향에는 언제 내려오셨나요? 저는 이제 기자 생활 하면서 뭐 이건 충북은 거의 대부분 다녔는데 제천은 한 2006년 있었고
단양도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주로 이제, 뭐, 저는 청주권에 있는 신문에 종사했기 때문에, 청주, 뭐, 충주, 음성, 진천, 뭐, 제천, 단양, 거의 다 돌아다녔습니다. 요즘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질문의 요지를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뭐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어떠냐? 네.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 그 제천단양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을 시작한 것이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처음으로 이제 기사를 일반에게 공개했는데, 당시 제가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제천단양의 사랑망을 만들겠다. 이제는 언론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촬영하시는 것처럼 모든 시민이 기자잖아요. 그리고 기록자이고, 그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뭐 생각이 다르다면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언론을 저는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그 인터넷하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똑똑하거나 뭐 많이 배웠거나 뭐 그런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자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를 비교하면, 지금 이제 두 분이 계시지만 만약에 여기 제천에 무슨 뭐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사거리가 있어가지고 인근에 충주 MBC나 충주 KBS가 촬영을 오면 보통 5명이 오거든요. 뭐 기사, 뭐 카메라, 뭐 오디오, 뭐 5명이 오는데, 당시에 그 촬영을 해도 그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다음날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뭐 페이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라이브가 되는 세상이니까, 저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개방이 됐고, 정말로 이제 모든 분이 다 기자고, 모든 사람이 이제 언론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활동도 하시나요? 저희가 유튜브도 있습니다. 예. 제천단양 이야기라고 해서, 그, 행사라든지, 우리가 좀, 특히 저는 이제 관 쪽의 어떤 행사보다는 일반인들이 좀 소소하게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어디 뭐 출연 인사들이 와서 뭐 이야기 나눈다든지, 그런 데 있으면 카메라로 해서 그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또 속상했던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요? 언론 하면서요? 아니면 네, 언론 하면서. 뭐 속상한 적도 당연히 있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이제 괴산 쪽에 근무할 때인데, 그 당시 이제 군수가 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좀 했다는 평이 많았고, 또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뭐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뭐 저한테 좀 서운한 그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기억에 한 20몇 번 정도 기사를 썼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군수라는 분이 자기의 땅, 자기 밭을 수해복구라는 그 이름으로 밭을 아주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분이 재판도 받고 해서 직을 잃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민선 자치 시대가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러려면 단체장으로 되신 분들이 아주 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분들을 뽑아준 사람들도 선거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잘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쁜 생각은 없나? 또 이제 언론 외에 다른 봉사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도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하죠. 2010몇 년도에 제천에서 제천 미디어 센터에서 한국 언론재단과 함께 저희가 기자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민 기자 양성을 제 기억으로 한 3년 이상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뭐 한 학기에 한 8번에서 9번 정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벌써 이 동영상이 막 뜰 때라서 한 파트는 글 쓰는 것, 또 한 파트는 동영상 사진하고 이렇게 그 시민 기자분들을 양성했던, 제목은 양성인데 같이 몇 년간 재밌게 놀았고요. 그때 그분들하고 그 공유하던 생각이 지금 더 많이 퍼져서 이제는 몇몇 분이 시민 기자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제 기자가 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농업 분야하고 이 환경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농업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농화를 다녀오지 않으면 학점을 안 주는 분이어서, 박진도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 농업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또 환경 쪽은 이제 우리 선생님도 여기 사시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숙제로 남아 있잖아요. 시멘트 산업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환경 문제도 짚어야 되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시멘트사 때문에 나오는 뭐 대기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또 결국 대기 환경은 대기 환경으로 끝나지 않고 수질까지 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또 하나의 이제 직함이라는 것이 우리 제가 이제 거주하는 단양에 그 에코단양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지금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단양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천의 맑은 하늘 푸른 제천, 또 영월의 그 뭡니까 동서강 보존본부,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남한강의 친구들 해가지고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뭐 어디에 살든, 또 연령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환경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장 이루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으신지?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없고요. 제 이야기니까 경험도 경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신문기자 생활을 25년 하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그 충북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떨어졌고요. 제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님 그때라서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다고 했는데, 제가 600여 표 차로 제가 졌습니다, 단양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 선거에 출마를 했냐 하면, 저는 평소에 생각이 이 지방자치가 60년도에 하다가 한 30여 년 정도 군사정권 때문에 죽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87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사실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사회 영역, 또 언론의 영역, 또 시의회 다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를 보면 법이나 제도나 행정을 보면 그 기관에 단체장에 너무 많은 그 권한이 부여가 됐고 의회는 지금 뭐 이제 지금 조직은 따로 이제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 시민사회, 언론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물론 뭐 선출직을 다시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그 세 가지 부문 뭐 지금 하는 언론도 그렇고 아니면 시민사회 영역도 그렇고 지방자치가 정말로 잘 되는지 그 옆에서 좀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뭐 특정한 한 건이 버킷리스트가 아니고 부연 설명하면은 제가 그 장기적인 낙관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가족이나 자녀분들에게 꼭 해주고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찔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 식구는 제가 대학교 때 만나서 같은 그 동아리방을 쓰는 다른 동아리 회원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있고 또 저는 이제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한테도 그렇고 제 아이들한테도 과히 잘해주는 아빠가 아니었는데 잘하는 아빠가 아니었는데 더 좀 잘해서 제 딸이 저한테 밖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좀 열심히 하라고 그 말씀 그 말을 제가 잘 새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살으라는 건 제가 잘 못 살기 때문에 할 주제는 아닌데 그냥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아무거나 좀 막 해봐라 그냥 뭐 막 하다 보면 거기서 경험이 나오는 거고 또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가끔 하는데 일기나 만약에 글을 쓸 때 잘 써야지 하고 계속하면 종이만 다 버리고 시간만 가지 일단은 대강의 글, 대강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첨삭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고칠 수 있으니까 요새 뭐 스마트폰 좋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선생님 사진기가 있지만 지금은 여러 장 찍어놓고 좋은 거 고르면 되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뭐 큰 거창한 목표 세워가지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유쾌하게 뭐 재미있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기적으로 제가 그 낙관주의라고 한 것처럼 끝에 가면은 잘 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다기보다는 제 딸아이가 이제 여기 제가 단양으로 이사 가기 전이니까 용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졸업했는데 그 아이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천에서 그 전에 뭐 무슨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할 때 글짓기 같은 거 하면 뭐 어떻게 쓰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써라. 그럼 이제 뭐 제천에 무슨 뭐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써온 거 보면은 재미있더라고. 자기가 뭐 하솔이 뭐 10년째 사는데 뭐 하면서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막 재밌게 써가지고 상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상을 받으니까 아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뭐가 된 것처럼 더 써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저는 뭐 잘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잘한다고 좀 하는 게 좋고요. 또 그거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성인들도 일반인들도 우리 만나는 분들끼리 뭐 비판도 하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좀 북돋워 주는 게 서로 장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실은 자기 단점을 되게 잘 알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장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대화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